향수처럼 밀려오는 그 길을 다시 걸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사라져버린 그 길 꿈속에서 걷네. 꿈속에서 걷네. 향수처럼 밀려오는 그 길을 다시 걸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흙장난치던 앞동산 모래터에서 나는 아직도 놀고 있구나. 물장구 치며 놀던 집 앞 개울가에서 나는 아직도 놀고 있구나. 장난치던 앞동산 모래터에서 난 아직도 놀고 있구나. 물장구 치며 놀던 집 앞 개울가에서 난 아직도 놀고 있구나. 흙장난치던 앞동산 모래터에서 나는 아직도 놀고 있구나. 물장구 치며 놀던 집 앞 개울가에서 나는 아직도 놀고 있구나. 누가 내 추억을 없앴는가. 누가 내 추억을 없앴는가. 누가 내 추억을 없앴는가. 세상이 없앴지. 이제 사라져버린 그 길을 꿈속에서 걷네. 꿈속에서 걷네. 이제 사라져버린 그 길을 꿈속에서 걷네. 꿈속에서 걷네. 향수처럼 밀려오는 그 길을 다시 걸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흑장
장난치던 앞동산 모래터에서 나는 아직도 놀고 있구나. 물장구 치며 놀던 집 앞 개울가에서 난 아직도 놀고 있구나. 흙장난치던 앞동산 모래터에서 나는 아직도 놀고 있구나. 물장구 치며 놀던 집 앞 개울가에서 나는 아직도 놀고 있구나. 누가 내 추억을 없앴는가. 누가 내 추억을 없앴는가. 누가 내 추억을 없앴는가. 세상이 없앴지. 세상이 없앴지. 세상이 없앴지. 세상이 없앴지. 이제 사라져버린 그 길을 꿈속에서 걷네. 꿈속에서 걷네. 이제 사라져버린 그 길을 꿈속에서 걷네. 꿈속에서 걷네. 꿈속에서 걷네. 꿈속에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힘찬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삶의 탐구 쭈니입니다. 네, 힘이 없네요. 네, 저도 오늘 상당히 좀 피곤하긴 합니다. 왜냐면 계속 늦게까지 시스템적인 부분 마무리하느라고 계속 야근이라고 하죠. 늦게 나무 사는 일을 야근, 밤야, 근로근이냐? 어쨌든. 그래서 피곤한 상태인데요. 어제 시점으로 완전히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고,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하면서 다소 불편한 점만 업그레이드 하는 상황만 생겼어요. 오늘부터 실제로 주문을 실제로 받아서 진행할 생각이고요. 아직 이 시스템에 대한 지정 담당자가 필요한 상태인데 아직 활발하게 시작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작해보고 여러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다소 사소하겠지만 불편한 점 등은 업그레이드 하면서
완벽하게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담당자를 지정해서 이 시스템이 굴러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요즘 뉴스나 각종 매체에서 난리죠. 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원래 명칭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모르겠네. 아무튼 CV19-19라는 그 명칭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뒤에 단어가 생각했네. 코로나 바이러스. 뭐였더라? 네, 이번 크노링은 그냥 좀 후하게 돼서 60점밖에 못 주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이 연일 지금 날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국내에서도 어제 한 명이 사망자 두 명인가가 늘어나서 51명인가 사망자 추정 숫자가 늘어난 상태고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은 서운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어디까지나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인 발달과 더불어 편리하다고 일단 표현할게. 다들 그렇게 표현하니까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심리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현재 이런 편리한 여러 가지들을 영위할 수 없었죠. 제 말이 틀리다고요? 아닙니다. 제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편리한 것들을 다른 동물보다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인간의 이기적인 심리 때문이다. 인간의 이기적인 심리가 없었더라면 자연과 순화하면서 현재의 편리한 삶을 누릴 수는 없었겠죠. 이 편리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자동차를 몰고 출근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빨리 달려오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경적을 울리면서 더 엑셀을 밟죠? 지금도 그랬거든요. 지금 제가 실제로 나가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머리만 살짝 내밀고 있는데 이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경적을 울린 거거든요. 인지를 했다 이거지.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왜 엑셀을 더 밟고 경적을 울리냐고. 여기 사고 났네요. 차가 지금 큰 트럭 2대가 사고 났는데 뻔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저 원인은 두 차의 잘못도 있지만 초입구에 차를 주차하고 시야가 확보 안 돼서 그래요. 큰 트럭들은 상당히 앉아있는 차 의자 높이가 상당히 대적으로 높을 텐데도 시야가 확보하기 좋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고 난 것은 초입구 분에 다른 사람을 죽이게끔 차를 세워놨기 때문에 서로 시야 확보가 안 돼서 그런 점도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초입구에 차를 대놓으신 분, 저 두 사람을 죽음에 빠뜨린 거죠. 어쨌든 큰 트럭 2대가 사고 나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파편도 좀 떨어져 있고. 어쨌든 다시 코로나 때문에 생긴 제가 하고 싶었던 말 뭐였지? 다 까먹어 버렸네. 어디까지 얘기했냐? 정리가 안 되네. 뭘 얘기하려고 했냐? 아무튼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난리도 아닌데 사망자도 더 늘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확진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 있는 추세이고, 더군다나 어제부터 지금 새롭게 지금 알아낸 사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제 어떤 증세가 있어서 검사를 했더니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어도 이후에 다시 코로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음성이라고 하네. 양성이 정상이지? 예, 양성으로 1차 판정됐다 하더라도 잠복기 후에 다시 음성의 조짐을 보이는 그런 증상이 있다고 지금 뉴스에서 발표됐고 1차 검사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별을 어렵다. 사실상 이게 이제 감기 증상과 또 동일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폐렴까지 일으키고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을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인류가 여태까지 감기를 치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소한 감기도 치료를 못해요. 이게 감기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영원히 인류가 치료하지 못할 병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면서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이 일명 코로나는 우리에게 심각한 지금 상태를 만들고 모든 세계적 경제적인 위기를 가져오고 침체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일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장기간으로 돌입할 것 같고 적어도 이번 달은 당연히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다음 달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길게는 그 다음 달까지도 이어질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 이상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름이 돼서 완전히 뜨거워지지 않는 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본다. 왜냐면 더군다나 지금 사람들이 이기적인 심리로 제가 그랬죠. 이기적인 얘기였구나. 우리가 발전한 건 이기적인 사람들 심리 때문이다. 역시 이 코로나에 관련된 우리들의 반도 굉장히 이기적인 상태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같이 군중 심리로 움직이고 있죠. 가령 한 예를 들어보면 물론 이런 사실을 인지하면 사실은 안 좋습니다만 군중적인 심리 차원에서 따져보자면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유는 굉장히 이기적인 심리에서 발단된 거거든요. 뭐냐? 내가 외부로부터 어떤 그 코로나 병균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생각하시죠?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너 걸렸을지 모르니까 나한테 전염하지 마.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해라. 그래서 나한테 전염시키지 마라. 이 심리에서 시작된 것이 이렇게 확산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 없이 이 군중 심리에 따라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흰 장갑을 계속 수시로 갈아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스크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하기 위한 예방 차원이고 나를 예방하려면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흰 장갑이다. 아니면 물을 들고 다니면서 세정제랑 물을 들고 다니든지 하면서 조금에도 오염된 물질을 만졌을 것 같은 느낌이나 아무튼 외부에 잠깐만 출입했어도 즉시 내 손을 청결하게 닦아주지 않는 한 급커브 구간입니다. 그렇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로만 모든 것이 해결된 것 마냥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다 더 장기적으로 도입할 거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각자가 알아서 주의하도록 하시고 마스크 착용보다는 장갑 착용 그리고 마스크는 다 벗어 던져버리고 방독면을 하나씩 구입하도록 하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은 방독면을 꼭 구입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말이 쓸데없이 길어졌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계속 시끄럽기 때문에 저 또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거의 지금 사무실에 다 와가는 동안 떠들어댔습니다. 계속 오는 동안 크게 뭐 교통에 큰 위험성은 없었고 아까 이제 우회전하면서 그 차량의 반응 그게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참 이상해. 이게 자기가 위험을 느끼면 브레이크에 먼저 발을 대고 그걸 위험을 준비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에게 너 나 갈 테니까 들어오지 마 라는 경각심을 이제 줘야 되니까 경적을 울리는 게 맞는데 이 엑셀을 더 밟고 경적을 울려요. 일단 이게 잘못된 거고 결국 사고 날 걸 예측했는데 사고 나겠다 이거거든요. 나는 너를 믿겠다 이겁니까? 너는 안 나오겠지 이게 아니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같이 안전을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안 나오겠죠. 근데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엑셀을 밟아서 나는 사고 나겠다 이런 각오인 거거든요.
인지를 했으면, 이 형을 인지를 했으면 속도를 줄이는 게 맞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경적으로 해서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중요한데, 말만 하고 나는 부딪히겠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무의식적으로 그게 다들 운전하고 계세요.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평소에 반성을 하시고 운전하시고.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침체에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지금 쇼핑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매출이 반 이상으로 줄었어요. 물론 어떤 곳은 완전히 매출이 줄어서 사업을 접어야 되나 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발생했고, 국가에서는 현금으로 보조를 하겠다는 등 민심을 사기 위해서 다음 그 선거가 있잖아요. 그런 공약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서로 이제 여야 간에 그 말도 안 되는 거다, 뭐 민심을 뭐 도둑, 그런 걸로 도둑처럼 사로잡는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떠들고 난리예요. 어쨌든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인 거죠. 네, 지금 당장 굶어 죽고 일을 못해서 지금 아주 난리예요. 세계적으로 난리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각 국가끼리 출입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더 침체되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그래서 많은 다른 나라들한테 좀 우리가 검사를 해서 문제 없는 사람만 인증을 해서 보낼 테니까 그런 사람도 좀 받아줘라 해서 기업 간의 그런 어떤 것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 중인데, 아무튼 그게 뭐 쉽지는 않겠죠. 인간은 이기적인 심리라 나를 먼저 생각하는 존재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장기화 되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아주 반갑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 사업에 날개를 달 것이거든요. 이 힘든 경제의 상황, 이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제안하는 이 사업적인 부분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평소보다 더 빛을 발할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주 이 위기가 우리한테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 장기간으로 돌입한다는 것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참 죄송합니다.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말이 정리가 안 되는데, 네,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지금 아무튼 경제적 흐름을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무슨 사업이든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 흐름은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북한은 지금 중국과 손을 잡을 것이냐 미국과 손을 잡을 것이냐 지금 갈림판에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해서 이미 예전에 미국이 소련을 견제해서 소련을 경제적 침체 위기로 만들었고, 지금 일본이 20년 가까이 한 10년 넘게 지금 경제적 위기를 맞이한 것도 미국의 전략이죠. 일본을 옛날에 세계대전도 일으킨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항상 일본을 견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경제적 압박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에 대응해서 북한과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을, 왜냐하면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그리고 일본 이렇게 세 개의 나라 중에 그래도 믿을 만한 게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만만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한국을 기점으로 혹은 북한을 기점으로 북한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기점으로 이 일본은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견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을 이용한다든지 우리나라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양쪽에 아래로는 일본, 그리고 위로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 미국에서는 일본에게 북한에게 제의를 하고 있죠. 말 그대로 그런 거죠.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너네들 경제적인 부를 누릴래? 아니면 중국하고 계속 교류하고 손잡고 좀 힘들게 살래? 이렇게 이제 압박하고, 중국에서도 이제 또 다른 압박으로 북한에게 제의를 했겠죠. 북한이 이제 어떻게 결정하느냐, 중국과 손을 잡느냐, 미국과 손을 잡느냐에 따라 북한이 이제 지금 북한이 앞으로 잘 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힘들어질 것인가가 이제 결정될 것이고, 우리 또한 그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겠죠. 우리는 오히려 미국이
북한이 미국의 손을 들어준다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경제적인 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주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상관없을 것 같은 이 경제적 흐름도 잘 읽어 나갈 줄 알아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손을 들어줘야 결국 어쨌든 확률적으로 본다면 미국이 중국을 누르고 승리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우리나라도 많은 분들이 중국에 이제 사업 확장을 해서 공장을 설립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물론 그게 쉽지는 않아요. 미국 자체도 중국의 인건비가 싸고 그러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도 중국에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쉽게 그것을 어떻게 이제 제재하기는 힘들 수는 있지만 결국 미국이 살아남으려면 자신들의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미국도 그런 기업들의 쓴소리를 들어가면서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결국 중국이 현재 과거 소련이 그랬듯이 경제적 침체 위기를 모두 차단해서 경제 침체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비로소 중국은 이제 견제하지 않아도 될 때 멈추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북한과 그리고 중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업적인 구상을 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잘 견제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단기간적으로는 중국의 어떤 공장을 설립하고 뭐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점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미국이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 곳에 중국을 대신할 그리고 또 이제 제일 좋은 그 미국이 생각하는 건 북한 쪽이죠. 북한의 중국 같은 그런 어떤 왜냐면 거기도 이제 그 인력 비용이 싸고 나름 또 북한도 핵무기도 만들 줄 알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그 가르쳐주면 기술적인 부분도 다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그런 중국과 같은 역할, 현지 공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미국이 북한을 그래서 더 눈여겨보는 거고 지금 현재 중국 주위로 해서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 곳에 그렇게 이제 착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현지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면은 오히려 베트남 쪽이나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볼다면 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북한이 매우 지위적으로 유리한 이점에 있는 거죠. 만약 북한이 미국의 손을 든다면 한국은 굉장히 북한이 가깝기 때문에 경제적 그 오픈을 하고 북한이 그러면 북한에 진출하는 것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인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속 파악하면서 여러분 사업에 계속 이어나가야 되거든요. 아무튼 현재는 단기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에 진출하거나 뭔가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이미 미국의 경제적 압박감에서 침체된 분위기인데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일본도 살짝 고려는 해야 되지만 딱히 일본 쪽에서는 크게 타격받을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일본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일단 저희가 그 다음 목표로 일본을 지금 겨냥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도 잘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로 중국을 좀 생각했는데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그때 맞물리면 위험 요소가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베트남이나 필리핀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1차가 될 수도 있고 2차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이런 모든 경제적 흐름 그리고 이 단순한 이 바이러스 코로나 관련된 모든 일들이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아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죠. 지금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경제적 흐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나는 그 돈의 흐름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들을 캐치해내야 할 것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하시면 좋겠네요. 제 말이 어느 정도 참조가 되었다면 좋은 그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별 도움도 안 됐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아무것도 캐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말이 되겠죠. 사실상 이런 말들을 어떻게 보면 소스인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일부분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죠. 저도 이제 뭐 이기적인 인간이니까 이기적인 심리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을 약간은 좀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제 동영상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어떤 소스 같은 걸 드린 거고, 오늘도 힘찬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실제로 주문을 받을 생각이고, 지금 출근해서 사무실 들어가서 커피 한 잔 일단 마시고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이후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놀이터는 이곳 대한민국에 한정된 게 아니라 세계입니다. 세계의 바다를 순풍 돛을 달고 항해를 시작했으니 저 끝 바다까지 달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힘찬 하루 시작되십시오. 저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팅!